자, 안녕하세요. 네네 의사입니다. 오늘은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당뇨병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 당화혈색소, 이것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당화혈색소라는 글자의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 함은 우리 몸속 혈색소라는 물질이 당과 만나서 결합했다. 즉, 혈색소가 당화되었다 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당이 많다, 혈당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봐서 잘 알고 계신데요. 혈색소라는 게 정작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혈색소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래 적혈구는 우리 혈액 안에 존재하는데요. 혈관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 내에서 산소를 머금고 운반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헤모글로빈, 혈색소라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이 혈색소가 산소를 머금을 때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적혈구가 새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또 적혈구가 엄청 많이 모여있는 혈액이 빨간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가 혈액 속의 포도당과 만나게 되면 마치 산소를 머금듯이 포도당과도 쉽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혈액 안에 당분이 돌아다니다가 같이 지나가는 적혈구 안의 혈색소와 만나게 되면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혈색소와 당분의 결합한 상태를 당화혈색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6이다, 7이다, 혹은 8이다 하는 숫자들로 표현하는 것은요. 혈액 속의 혈색소가 당과 얼만큼의 비율로 결합했는지를 나타내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보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그만큼 혈색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으니 당화혈색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상태보다 혈액 속 포도당이 작다면 혈색소와 결합하는 당분도 적어 당화혈색소의 비율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혈액 속 적혈구 안의 헤모글로빈이 당과 결합하는 비율이 얼마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 비율은 퍼센트로 따지자면 4에서 5.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뇨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사람이더라도 혈액 속에 만약 100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다면 그중 4개에서 5개 반이 당과 항상 결합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상인의 당화혈색소를 따로 측정하면 4에서 5.5%의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으로 인해 몸이 조금씩 병들게 된다면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화혈색소의 수치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증가했다는 말은 혈액 내 혈중 포도당, 즉 당분이 증가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혈당이 증가했다는 것, 혈당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당뇨병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또 어떠한 의사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당뇨병 판단 자료가 바로 당화혈색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화혈색소가 점점 높아지면서 일정한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 의사는 환자의 혈액 속에 너무 당이 많이 돌아다니는 상태라는 것을 미리 경고할 필요가 있고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6.5%, 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당화혈색소가 이 수치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혈액 속의 포도당 정도를 나타내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즉, 당뇨병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화혈색소 6.5%라는 수치는 현재 의학적으로 당뇨병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수치입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도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한다면 그 기준을 6.5%로 하는 것이 옳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화혈색소가 6.5%라고 하면 우리 몸의 전체 혈색소를 1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개 이상이 당에 물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4개나 5.5개 정도 물들어 있어야 할 혈색소가 6.5개 이상 물든다면 혈액 속에 당이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을 방증하니까 당뇨병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의학에 도입된 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검사법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에는 진료실에 직접 환자분이 방문해서 손가락이나 팔에서 그날 식사를 하지 않고 검사해서 혈액 속 당분을 직접 구하는 공복혈당, 혹은 식사를 하고 나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식후혈당이라는 수치들을 확인해서 당뇨병 여부를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전 검사법들인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재서 당뇨병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날 병원에 올 때 제대로 금식을 하고 왔는지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전날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고 제대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병원에서 체열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한다던가 전날 혹은 2, 3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던가 컨디션 난조가 있다던가에 따라 혈당을 오르내리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동반되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수치가 크게 좌우되는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진단 기준 자체에 단 하루 만의 혈당 수치로 당뇨병을 절대 판단하지 말 것이며 반드시 서로 다른 이틀 이상의 날짜를 정해서 병원에 따로따로 방문해서 검사를 해서 모든 검사가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비로소 당뇨병이라고 환자에게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이외에도 경구당부화 검사라는 당뇨병 진단 방법도 있었는데요. 따로 병원에서 일정량의 당분이 함유된, 예를 들어 100g의 당분이 함유된 주스를 드시게 한 후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각각의 혈당 검사를 해서 일정한 기준치가 넘는다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사람마다 주스를 마시고 올라가는 당 수치의 정도와 속도가 제각각 다른데 평준화해서 일괄적으로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의학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로 새롭게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법을 도입했는데요. 당화혈색소는 한 번 검사로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아볼 수 있는 획기적인 개념의 검사법이었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색소와 당이 결합하는 일이 단시간 만에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에 걸쳐서 혈액 속 당분이 많은 상태가 쌓이게 되면 그에 맞춰서 혈색소와 함께 당이 결합하는 비율 역시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고요. 당화혈색소는 이렇게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닌 약 3개월간의 혈색소의 변화 양상을 표현한 수치였기 때문에 당장의 최근 며칠 동안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쉽게 변화하는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검사 당일 식사를 하고 왔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복혈당 같은 검사와는 다르게 환자의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 이것은 당뇨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검사임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의 진단 방법으로 도입된 이후에 지난 과거의 다른 당뇨병 진단 검사 종류들보다 훨씬 환자의 당뇨 발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 중에도 치료 후에도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3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바로바로 확실하게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한 번 검사를 해서 측정을 하면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검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0월에 당뇨병 치료를 했던 환자분을 상대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10월에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했다면 7월부터 10월까지의 환자분의 평균적인 혈당을 간접적으로라도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전부 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화혈색소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한계이기 때문에 10월에 검사를 했다면 아쉽지만 그전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의 혈당 관리를 보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환자분과 진료실에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급적이면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되면 빈 시간이 없이 1년 내내 당뇨병 환자분의 평균 혈당을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혈당 데이터를 하루하루 측정해서 평균을 내려고 했다면 환자분은 1년 365일 매일매일 손가락이나 팔에서 체열을 했어야 될 테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당화혈색소 검사는 이 모든 365일간의 데이터와 동일한 내용을 4번의 검사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 검사란 것이 당뇨병 치료와 관리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 엄청난 변혁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왜 꼭 3개월간의 혈당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당과 결합한 이 혈색소라는 단백질의 수명이 평균 90일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혈색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90일에서 100일 전후로 우리 몸 안에서 소멸되고 또 새로운 혈색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90일 정도가 지나면 측정 당시의 당과 결합한 혈색소, 즉 당화혈색소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혈색소가 탄생해서 새롭게 혈액 내 당분과 만나게 되고 당분의 농도에 비례하여 결합해 또 다른 당화혈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혈색소의 순환 과정을 고려한다면 당화혈색소의 검사 결과는 3개월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의 당뇨병의 진단 대세는 바로 당화혈색소라고 할 수 있어요. 당뇨병을 진단하는 당화혈색소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6.5%.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한 수치이니까 꼭 기억해야 하겠죠. 지난 3개월간 혈액 속의 당분이 혈색소로 불리는 단백질과 이 6.5%의 비율로 결합하는지 아닌지가 당뇨병이라는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물론 6.5%보다 낮다고 무조건 정상이다, 안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뇨병에 걸린 상태와 당뇨병이 아닌 정상인 상태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죠. 바로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 당뇨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현재는 측정된 당화혈색소의 수치에 따라 정상과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당화혈색소 기준 5.6%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정상인 상태로 간주하지만요. 5.7부터 6.4% 사이를 회색지대인 당뇨병 전 단계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6.5%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뇨병 환자라고 해야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당뇨병 전 단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불편하더라도 일단 당뇨병이 진단된다면 적절하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야겠죠. 물론 식단 조절 및 운동 조절을 같이 하는 것은 필수고요.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 6.5%보다 어떻게든지 당화혈색소가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약을 먹든 식단 조절을 하든 운동을 열심히 하든 혹은 정 안되면 배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떻게든 3개월 평균 혈당 수치인 당화혈색소가 6.5%보다 아래에 있으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어요. 물론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라고 해서 그게 곧 만사형통인 것은 아니에요. 각 상황에서
공복 혈당의 정도와 식사를 하고 난 혈당인 식후 혈당의 수치까지 파악해서 이를 모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낮춰놓는 것. 이것만 기억해서 실천해도 당뇨병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과 협업해서 철저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에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마다 달라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각자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당뇨 검사를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받으면서 적절한 당뇨 치료 목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